사건 번호 2023 타경 2896이고요. 권리 분석을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멤버 가입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따봉 부탁드려요. 자,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에 있는 이제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감정가가 7,700 나왔는데 최저가가 5,390만 원이고요. 이게 좀 소액이다 보니까 뭐 엄청 많이 감정가 7,700, 최저가가 5,390만 원이고 엄청 많이 양도 차익으로 보면은 뭐 얼마 안 남죠. 근데 오피스텔 자체는 사실 수익형으로 하는 거라서 월세 받는 거. 내가 투자금 얼마 들어가서 월세 받는 용도로 하는 거라서 일단은 우리는 오피스텔은 나중에 양도 차익해서 돈이 남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일단은 수익형 내가 돈이 얼마 들어가고 한 달에 대출이자 빼고 얼마 남을지 요걸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만만하니까 요새 우리 수강생분들 아파트 낙찰되는 분도 계시고 빌라 낙찰 받는 분도 계시고 근데 아파트만 막 하다가 낙찰 안 되는 분도 계셔가지고 오피스텔은 수익형입니다. 그럼 경매를 살려면은 경매 이제 권리 분석도 해보고 시세도 확인해보고 시세보다는 싸게 사야겠죠. 싸게 산 다음에 내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리고 한 달에 얼마씩 남는지 확인해보는 거죠.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오피스텔 대부분은 이제 원룸형 오피스텔 많죠. 22.912제곱이고 그리고 한번 의차돼서 5,390만원? 5천만원이면 사실 오피스텔이 대출이 좀 더 많이 나와요. 주택보다는. 물론 말씀하신 분들이 이제 소액이 나오겠냐 이건 뭐 논외로 치고 저 소액도 어떤 대출이든 받아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니까 그러면은 대출이 보통 80% 나오니까 내 돈이 진짜 얼마 소액 들어가고 만약에 한 6천만 원 낙찰 받는다 치면은 소액이 들어가고 한 1,200에 취득세 뭐 들어가겠죠. 그리고 한 달에 얼마 남겠냐 이자 내고도 요걸 보는 거니까 경매니까 우선 등기사항 봐야죠.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 가압류, 임의경매, 압류 중에 날짜가 제일 빠른 거 소유자님이 요 오피스텔 매입하실 때 설정한 근저당권이고 채권 최고의 9,840만 원이네요. 엄청 많네. 오피스텔은 사실 처음에 분양받으면은 원룸형 오피스텔은 뭐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분양받으면은 시세가 떨어져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파트처럼 오르는 게 아니고 시세가 떨어지니까 그 감안하시고 분양 오피스텔에 투자하기보다는 경매로 사는 게 훨씬 나은 경우가 많아요. 이분도 대출 받은 거 보면은 9,840만 원 채권 최고액이고 청구 금액이 8,500 넘는 거 보니까 이게 시세가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감정가가 7,700 나왔으니까 현재 시세는 모르지만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러면 등기사항에는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다 소멸하니까 인수하는 게 없고요. 그리고 가압류 되게 가압류 2개 있고 압류 2개 있고 임차인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임차인이 계시네요. 전입일자가 22년 9월 22일이고 말소 기준 권리는 2015년이니까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죠. 근데 보증금이 500이어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돼서 배당을 받아 가시니까 명도하기는 수월하겠죠. 명도할 때 낙찰자의 인감증명서랑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니까 그럼 경매상으로는 크게 인수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인수하는 게 없으니까 시세만 잘 파악하고 수익률을 좀 알아본 다음에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매각문건 명세서는 봐야겠죠. 보면은 임차인이 계신데 정보 출처의 구분에서는 현황조사 갔을 때는 전입일자만 확인했고 그리고 권리신고할 때는 보증금하고 차임까지 제출하신 거죠. 대항력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시고요. 특별한 게 없고 그리고 지금 여기 2개 나와서 2개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1번, 2번 나와 있죠. 물건 2개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1번 물건 보고 있는 거고 현황조사서에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세를 볼게요. 시세 보고 그리고 한번 수익률을 볼 거예요. 시세가 입지도 한번 보는 김에 이렇게 앞에 지하철역이 있네요. 지하철역이 있고 이렇게 왼쪽에는 시흥 거모 공공주택주구가 있고 그 오피스텔은 보통 이제 월세를 줘야 되니까 이 배우지가 뭐가 있겠냐 보니까 여기 아래 반월공단이 있죠. 안산 반월 특수 국가 산업단지가 있죠. 그러면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 여기 출퇴근 하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 다른 데 사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이제 직장을 많이 구하세요. 그러면은 그 집을 옮겨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각각의 사정에 의해서 집을 못 옮겨오시고 그냥 원룸 분도 많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접근성도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서 사실 안산역에서 쭉 타고 이제 지하철 타고 사당까지 이어지니까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도 서울의 집값 비싸니까 지하철에 가까운 이런 오피스텔에 거주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번 앞에 로드뷰
요거네요, 물건. 로드뷰 보면 여기에요. 되게 한산해 보이잖아요, 도로가. 근데 여기 안산이랑 시흥시 정왕동 가는 중앙로죠.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도로고, 요렇게 이쪽이네. 한번 뒤로 가볼까? 뒤로 가면은 이겁니다. 이거죠. 다시 좀 신축 같죠? 신축에 상가들도 많고 신축이고 좋은데? 사실 저도 안 보고 와서 왜 이렇게 바쁜지. 위너스 타워고요. 위너스 타워. 위너스 타워. 여기가 위너스 타워네. 시세가 어떻게 될까? 괜찮은데 시세. 위너스 타워 오피스텔. 잠깐 우리 면적이 2.91이고요. 2.91. 오피스텔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 요거네. 2.91. 2.91 전용 면적. 14평형 원룸이죠. 원룸이고 현관 들어오면은 화장실 있고, 여기는 이제 샤워실 같아요. 샤워실, 주방, 그리고 침실. 지어진 지는 2015년. 오피스텔 괜찮지 않나? 혼자 괜찮은가? 자, 매매 호가는 8,200. 7,300? 7,300짜리도 있고, 우리는 층수가 지금 몇 층이야? 5층. 7,300, 7,500. 세입자 승계 조건이 7,300이고, 새 안고 가는 게 7,500이고, 요거는 8,200도 있네. 이 동네 또 기숙사로 많이 쓰죠. 그 공단에 있는, 여기, 반월공단에 있는 회사들이 기숙사도 많이 쓰니까. 원래는 오피스텔이 여기도 있지만은, 여기 어디를 볼까? 안산 시청 쪽 여기도 오피스텔이 많아요. 근데 여기도 접근성이 좋으니까 좋아 보이는데, 요런 정도고, 시세를 보면은 실거래가가 있을까? 7,300 거래가 있네. 7,300.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6천에 들어간다고 칩시다. 6천에 들어간다. 일단 요걸로 보기 전에 다른 걸로 보자. 오피스텔이니까. 부동산 임대 계산기? 요걸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6천만 원에 이렇게 만약에 6천만 원에 입찰한다 가정했을 때 6천만 원하고 감정가가 7,700이고 7,700. 그리고 매도가 우리 맨날 보던 거니까 7,500. 그래. 금매가 7,300 있긴 한데, 그리고 취득 현금하고 취득록세는 4.6% 대략 잡은 거예요. 4.6% 잡고 법무비용. 일단 그래 한번 엑셀로 봐요. 우리 오피스텔 지금 안산역 바로 앞에 있고, 배우지로 우리 그 반월공단을 끼고 있고, 반월공단 회사에서 기숙사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월공단 내가 지금 사는 데가 뭐 서울 노원인데 여기 취업을 했는데 집에서 집 전체를 뭐 와이프랑 애들 데리고 이사 오기는 힘들고 그냥 근처에 원룸을 얻고 싶어. 근데 입지가 좋으니까 이걸 얻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서울 집값이 비싸니까 역 근처에 찾다 보니까 안산역 앞에 이런 원룸이 있어서 올 수도 있고, 그런 집이에요. 근데 지금 시세가 한 7천만 원, 7,300도 있고 7,500도 있고 8,200도 있는데 한 7,500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6천만 원에 투자를 했을 때 뭘 얻을 수가 있지? 월세로 근데 보는 거예요. 우리는 월세 투자로 한다고 했을 때 이게 뭐야? 그럼 우리가 한 6천만 원에 오피스텔 6천만 원 한다고 가정하고, 대출 포함으로 보고 이제 6천만 원, 그리고 그 대출금은 6천만 원에 80% 나온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대출만은 뭐 우리 5천만 원 이하는 대출 잘 안 되지 않냐 말씀하시는데 찾았어. 5천만 원 이하 하는 거를. 근데 이율이 요새 4%대도 있어요. 4%대 이번에 그 우리 NPL 신 대표님 받은 건 4.2%인가에 받았어요. 대출을 NPL로 이제 이번에 매입한 거를. 근데 우리는 5%를 봐요. 일단 5%를 보고 보증금. 그러면 보증금을 한번 봐야겠죠. 월세가 다 똑같네. 500에 45, 2000에 35. 2035도 괜찮은데? 2000에 35? 일단 500에 45 넣어볼게요. 500에 45만원. 하고 수익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익률 계산 해보니, 자, 우리 낙찰가는 6천만원. 대출금은 4,800, 80% 봤어요. 80% 보고, 대출 이윤 5%로 받고, 보증금이 500에 45만원 맞췄을 때, 취득세 4%에다가 지방교육세하고 농어촌 특별세에서 4.6%죠. 9% 들어가고, 취득세 합계는 276만원. 올이자 상환액은 20만원. 자, 투자금은 700만원이에요. 700만원 들어가는 거고, 월 수익이 25만원씩. 이자 빼고 25만원 남는 거죠. 그리고 연수익이 300 남아요. 300이면은 투자금 7,000원, 2년 좀 넘으면은, 투자금 700은 2년 좀 넘으면 빠지겠죠. 근데 부대비용이 276만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이걸 가지고 있으면은, 3년 3개월이네요. 3년 3개월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투자한 금액은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부터는 내가 이제 투자한 돈이 없는데도
돈이 들어가는 거죠. 돈이 나오는 거죠. 매달 25만 원씩. 물론 금리가 이제 떨어지면은 이렇게 금리가 이제 5% 했으니까 사실 대출 이율이 더 떨어지면은 더 남는 거고, 수익률이 여기 지금 42.86%라 나오는데 이게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고, 수익률이 되게 연수익률이 42.86%? 이게 맞는 건가? 왜 이렇게 높지? 그리고 부대비용 감안했을 때 30%. 사실 내 돈 700하고 부대비용 해서 한 1000만 원 들어갔어요. 1000만 원 들어가고 요렇게 월 25만 원씩 나오면은 수익률이 엄청 좋은 거거든요, 진짜. 이 수익률 맞아요. 근데 이게 금액이 좀 작으니까 돈을 좀 버냐, 그 금액의 크기로 따지자면은 좀 그렇겠지만은 1000만 원 들어가서 한 달에 25만 원씩 이자로 25만 원 받으려면은 1000만 원 넣으면 1년 넣어도 25만 원 안 나오겠죠, 요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경매를 했으니까 나중에 7,500에 팔았어요. 팔으면은 차액이 또 1,500이 남죠. 요렇게 괜찮지 않나요? 별론가요? 난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월 6천만 원에 받게 되면은 시세보다 한 1,500 싸게 사는 거죠. 싸게 사면서 기타 이제 이렇게 대출을 4,800만 원을 5% 금리로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들어가는 돈은 이렇게 700만 원. 왜냐면 500에 45만 원에 월세를 맞출 거니까. 그렇게 되고, 부대비용 들어간 것도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 요 전부 다 부대비용 해소하는데 11달, 11개월, 25만 원씩 받으니까 25만 원씩 11개월 받으면은 부대비용 회수가 되고, 투자금 전체 이제 다 회수하는 기간은 한 3년 좀 넘게 걸리는 거고, 그러면은 3년 지나면은 내 돈은 다 회수되고 매달 25만 원씩 나오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이제 오피스텔에 뭐 내부가 뭐 보일러가 망가졌다, 그런 건 우리가 고쳐줘야 되니까 비용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공실이 생긴다면은 공실에 대한 리스크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은 이 정도면은 소액으로 투자하기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린 경매를 하니까 이 7,500만 원 시세보다 싸게 1,500만 원 싸게 넣어본 건데, 뭐 1,000만 원 싸게 사든지 이런 식으로 사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저는 이렇게 투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소액으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 많으시니까 1,000만 원으로 할 수 있다고? 이런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거 두 개로 해서 9,800이구나. 1, 2번 해가지고. 두 번째 2번 물건도 있어요. 2번 물건도 보시면 몇 층이야? 6층 603호고, 얘는 지금 얘도 월세가 뭐 500에 43만원 비슷하게 들어가 있죠. 우리 스팸은 짜요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댓글을 많이 잘 남겨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초심님, 수연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피스텔 소액 1,000만원으로 투자하는 오피스텔 보고 있어요. 1,000만원 투자해서 매달 25만원씩, 작지만은 25만원씩 수익이 날 수 있는, 1,000만원 은행에 예금에 넣어놓으신 분 계시죠? 이번에 우리 13기 수강생분도 아파트가 입찰이 너무 힘들어, 낙찰받기 힘들어 해서 넣어놓으신 분도 계신데, 이렇게 오피스텔로 활용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다만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게 전입신고가 되면은 좀 주택으로 포함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피스텔 되게 특이해요. 취득할 때는,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상업용인데 취득할 때는 상업용으로 보고, 근데 전입신고가 들어오면은 주택을 포함해서 우리 양도세에 불이익을 가져다 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전입신고를 안 하고 받을 수 있으면은 사실 베스트인데, 그런 거는 이제 낙찰 받아서 잘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피스텔 보시다 보면은 전세권 설정되어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집주인분들이 사실은 전입신고를 안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전세권을 설정해가지고 월세를 받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그냥 전세로 두시는 분도 계실 테고, 그렇습니다. 전입신고 없이 하면 참 좋긴 한데, 이분도 근데 전입을 되게 늦게 하셨거든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했어요. 이후에 하셔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들어오신 건지 등기에 나와 있는데, 전입신고를 안 하고 계시다가 한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액임 차이는 아니시네요. 두 번째 물건은 소액임 차인으로 배당을 못 받죠.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물건 했으니까 요거 보시고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수강생분들 보실 때 그 네이버에 부동산 계산기 치시면은 좀 더 꼼꼼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뭐 보유세, 양도세, 뭐 증여세 이런 게 있으니까 네이버에 부동산 계산기 치셔가지고 이렇게 수익률 계산도 해볼 수가 있고, 수익률이 42%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은 너무 좋지 않나요? 1,000만 해서 다만 이제 전입신고만 안 되게 해놓으면 되겠죠. 정리하면은 경기도 안산시 안산역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이고요. 감정가가 7,700인데 지금 실거래가나 호가가 7,300부터 8,200까지 나와 있어요. 7,500으로 보고 6천만 원대에 입찰하게 되면은 우리는 일단 뭐 1,500 정도 싸게 사는 거고, 그리고 수익률을 보시면은 내가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이렇게
두 개 부대 비용이랑 투자금 합쳐가지고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한 달에 이자를 빼고 월 순수하게 들어오는 돈이 25만 원. 그리고 한 3년 정도 지나면은 내 투자금은 다 회수가 되고 계속 25만 원씩 입금이 되는 거고요. 물론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은 좀 더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이런 물건입니다.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한번 이런 것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파트 말고. 그래서 가져온 물건이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임장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투자해서 한 달에 25만 원씩 벌자. 오피스텔은 내 거가 되고, 내 오피스텔 하나 가지면서 요거 한 10개 하면은 한 달에 10개를 한다 그러면은 1억 들어가겠죠. 1억 들어가고 한 달에 250만 원씩 나오는 거죠.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거죠. GPL이 한 2억 넣으면은 한 달에 300 떨어지거든요. 근데 요건 1억 넣어가지고 250만 원 떨어지니까 와, 수익률이 거의 한 40% 되는 거죠. 사실은 40% 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임장 가보시고, 혼자 가기 어려운 분들은 임장 동행 신청해 주시면 제가 갈게요. 같이.